루트 25를 넣어야 돼요. 얘는 분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루트 25죠. 그다음 간측값이 35죠. 간측값이 35죠. 뮤는 40.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Z값이 마이너스 1. 다시요.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시요.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평균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이 40이고 분산이 25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35 이상을 원해요. 맞나요? 얘를 구하고 싶어. 면적을 구하고 싶어. 얘 Z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Z값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그마분의 X-뮤. 야, 시그마는 몇 넣어요? 루트 25죠? 관측값은 35. 그 다음 얘는 40. 그럼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1의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얘 값만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 것들은 값을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뒤에 왜냐면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 네. 자, 다시 정리해보죠. 확률분포는 뭐가 있다고요?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다. 뭐라고요?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다. 자, 이산형 종류 뭐가 있다고요? 이항, 초기화, 기하, 포화송, 뭐 이런 것들 있다. 기억나시나요? 베르누이, 이항, 초기화, 기하, 음이항, 그 다음에 포화송포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아시겠나요? 자, 계량형은 뭐가 있다고요? 정규분포, T분포, Z분포, 그 다음에 F분포, 뭐 지수분포, 뭐 노분포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넘어갈게요. 종류만 아시면 돼요. 네, 다시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다시 뭐라고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한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든다? 표준화로 만들어야 된다. 표준화. 여섯 빠져야 된다.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 Z분포로 만든다. 자, Z분포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그마분의 X-뮤. 시그마분의 X-뮤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이너스 1이죠?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나왔죠? 마이너스 1인 건데 얘는 지금 단측 한쪽만 구했어요. 여기 있는 펜은 여기가 0.5잖아요? 0.5잖아요? 이쪽이 0.5, 여기 0.5니까. 그래서 0으로 시작하는 건 뭐다?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는 0.5가 최대값이다. 근데 아까 전에 1이었잖아요? 어차피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똑같은 면적 아닌가요? 1이나 마이너스 1이 면적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1이 어떻게 돼? 1, 0을 구하면 34.37 나오죠? 13이구나, 13. 맞나요? 여기서 0.5 더하면 몇이에요? 84.13. 면적이 어떻게 된다? 84.13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 100개 중에 80%는 뭐라고요? 100번 중에 84번, 100개 중에 84번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 뭐라고? 100그루 중에 35리터 이상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84개는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0.251 값을 어떻게 한다? 0.251 구하시면 돼요. 0.25, 뭐라고? 2.51 맞나요? 2.51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4.936.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2.51 값이 면적이 얼마라고요? 49.39%라고요. 맞나요? 여기까지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49.39%.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어려우세요? 요 정도. 이거 이 Z분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뢰 구간 때문에. 깜짝이야. 네. 다음 T분포. 여긴 T분포 여기 들어 있으시나요, 이거? 있으시네요. 자, T분포가 뭔가 볼게요. T분포 아까 기억나시는 거 뭐가 있었나요? T분포 기억나시는 거. 30개 미만. 뭐라? 연속형인데 30개 미만. 뭐라고요? 연속형인데 뭐라고요? 표본수가 30개 미만일 때 T분포를 갖는다. 그래서 얘는 n-1을 하게 됩니다. 자유도가 n-1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차이트는 n-1을 하게 됩니다. 30개가 넘어가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30개가 안 되면 뭐라고요? 자유도가 n-1을 한다. n-1.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의 수준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표본수가. 표본수가. 관측 개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30개까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T분포로 따른다. 네.
자, 그러면 자유도는 조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는 요 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맨 뒤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맨 뒤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거의 다 여러분들은 얘가 나올 거예요. 얘가 맨 뒤에 표가 나올 거예요. 얘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한번 구해보실게요. 유의 수준 0.05에서 자유도가 10일 경우 얼마나 라고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도가 몇 나요? 유효자도가 10에다가 유의 수준이니까 90, 이거 반대로 빼면 95%죠? 10에 95% 하면 몇 나와요? 2.23. 이 값을 쓰셔야 돼.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도가 11이고 95%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이고 95%라면 2.20을 쓰셔야 된다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구하셔야 된다고. 아시겠나요? 네. 저 문제에서는 안 나와. 제 문제에서는 안 나와. 다른 문제에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건 뭔가요? 그러면 얘는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버려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양쪽으로 버려야 돼. 양쪽으로. 그래서 95% 5%만 하고 양쪽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0.02로 찍어야 돼.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책으로 보셔도 돼요. 이 책으로 보셔도 돼요. 자, 95.45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죠, 2. 이고 99.7은 3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68.27은요. 1시그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요. 1시그마는 68.3. 그 다음에 2시그마는 95.4. 그 다음에 3시그마는 99.7. 얘를 보고 값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다시요. 뭐라고요? 자유도가 15이고 3K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3K면 99.7이잖아요. 그러면 자유도가 15에다가 그러면 3.59를 구하셔야 돼. 3.59를 구하셔야 돼. 3K를 구하라 그러면. K가 3일 때.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강사분들이 이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고? 얘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95%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 양측은 0.025가 돼야 돼요. 이쪽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0.23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원래 여러분들 거의 다 얘로 나올 거예요. 네, 얘를 쓰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넘어가요. 한 번 더 해보죠. 만약에 표본수가 30개이고 95%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30개라면 몇 개, 31개라면 30개로 구해죠? 그래서 95%는 어떻게 돼요? 2.04. 이 값을 구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T값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T값이라는 거죠. T값. 조금 이따가 T값은 언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앞에서는 안 쓰셨어요? T값 안 쓰셨어요? 어디 있을까? 44쪽 잠깐 보실게요. 요 PT 슬라이드 표에서 44쪽 보시면 신뢰국 수준 95% 뭐 이런 것들이 2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T값을 구하려면 T 앞대가리 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K는 2니까 그럼 K가 2 나면 어떤 거 적어야 돼요? 얘 자유도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자유도가 없나? 이거 자유도가 없네?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구한다? 여기 K는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원래 정확하게는 95.45로 구해야 돼요. 근데 95로 구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46쪽 볼게요. 46쪽 보시면 T분포에서 유효자유도가 103이고 신뢰구간 95%일 때 K는 2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구 어떻게 구한다고요? 103이니까 너무 큰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고 K가 2일 경우 어떻게 95% 신뢰구가 어떻게 된다? 1.96으로 찍으면 된다. 1.96으로 찍으면 된다. 아시겠나요? 네? 여기 보시면 K가 2니까 여기 K가 2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100개 이상이니까 무제한이니까 있다면 똑같고 95%는 어떻게 된다고요? 1.96 얘를 적어셔야 된다고. 근데 정확하게는 원래 얘를 적어야 돼요.
근데 얘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얼른 앞에서 이거 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A형 평가, B형 평가는 다 아신다고 보시고 넘어갈게요. A형은 실제 관측값, B형은 직각이나 삼각형 분포 쓴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쓸 거냐는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추정과 가설 검정입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 이제 1시간 안에 이 뒤에 거 다 뽑아야 됩니다. 1시간 안에 뒤에 거 다 뽑을 건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건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출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안 고쳐주세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냥 보시면서 찍으면 돼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추정과 가설 검정인데요. 추정과 가설 검정. 제가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입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인데요.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42%, 38%, 신뢰 수준 95%, 허용오차 +-3%가 그 누구 보실 땐 누가 더 높아 보이시나요? A가 높아 보이시죠? 네. 하지만 허용오차라는 게 있어요. 범위를 플러스-마이너스를 보면 누가 높더라? A가 높은지 B가 높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박빙이라는 거죠? 박빙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더라? 옛날에 저게 있었는데, 99명의 평가단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 좋으냐? 다시요. 99명을 놓고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그랬더니 40명, 얘가 59명 이렇게 됐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19명이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19명이 아니에요. 왜다? 여기서 10명만 데려오면 돼. 19명을 데려올 필요 없어요. 여기서 10명만 데려오면 얘가 이겨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자유도 개념도 이런 거 하나 뺏어오는 거지. 새롭게 유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라고요? 59명이 되면 나머지 알아서 40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뢰 수준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95명은 여기 안에 들어간다. 다시 뭐라고요? 100명 중에 95명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